저는 금융위원장님과 금융감독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먼저 그 화면 첫 번째 화면 작년 국감 때 증선위의 의결서 작성 양식의 변경 그리고 의결서 공개 이야기를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계신 자리에서 그 당시 손병두 부위원장님이 개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개선 시점을 올해 초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늘 회의를 준비하면서 금융위원회에 접촉을 했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제일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그냥 국감 때 답변하고 그다음에 손병두 위원장님이 다른 데 가셔버리면 다 뭉개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이거 하실 겁니까? 예,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 자조단하고 회계팀이 의결서 양식, 공개 범위 등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이제 법무부 등과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한 거 상반기 중에 금융위 운영규칙상 관련 내용을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의원님은 금년 초라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아니 작년에 저희한테는 그렇게 국감 끝나고 국감 때도 바로 하겠다고 그랬고 예, 그 다음에 실제 별도 또 이야기하시면서 올해 초에 한다고 그랬는데 예, 이제 상반기로 하고 예. 계속 뭔가 시점에 대해서 이게 변하면 결국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가서 더 땡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저 요즘 이 주제는 계속 뵐 때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가계부채 예. 여쭤보겠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지금 GDP 대비 100% 작년 말에 넘었다고 그럽니다. 실제 지금 GDP 대비해서 약 전체 988조 정도 가계부채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네요. 그리고 이게 2019년 대비 2020년도가 약 100조가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가계부채가 GDP 대비 85% 넘어가면은 이제 어렵다, 문제제기를 계속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게 증가 속도를 좀 완화하겠다, 완화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작년에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100조가 증가됐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적절한 건가? 오히려 증가 속도가 더 확대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가계대출의 증가하는 내용 중에서 주택담보대출, 그 다음에 신용대출 쭉 있습니다. 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 9억 원 이상에 대해서만 DSR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밑에는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신용대출만 저희들이 분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대출 자체를 보면은 밑에 파란색 부분은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이게 전년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 46% 증가됐습니다. 이분들의 신용대출이 가계의 코로나 상황에서 긴급한 것으로 했는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융위에서 발표한 내용들 중에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동향이 어떠냐 또는 어떻게 그 방안을 파악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자료도 취합을 했는데 이게 작년에 11월 13일자 금융위 금융감독 같이 발표한 자료에 보면은 신용대출 증가 원인 중에 생활자금 수요 증가도 있지만 자산 유입 시장 확대 복합 요인이라고 해서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융위 금융감독위원회 공통으로 여쭤보는 건데요. 가계부채의 동향에 대해서 계속 정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금융감독원, 금융위 각각 디테일하게 각 항목별로 또는 금액별로 그래서 이게 실태의 증가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서 일단 파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물어봐도 자료가 제대로 안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보고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실태 파악을 안 하시면 말씀만 하시고 실제 안 하시는 거니까 두 번째 실태 파악에 더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증가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이게 지금 심각하다고 보시는 건지 어쩔 수 없다고 보시는 건지 그 다음에 실제 그 DSR 정책에 대해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가 그 전에부터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좀 당장 하는 건지 내년에 하는 건지 또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금융감독원, 금융위 좀 두 분께서 각각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동향은 아마 원장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 같은데 저는 그 원에서 동향을 다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매달 한 번씩 발표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의원이 생각하는 자세한 내용이 예컨대 뭐 사람별로 나이별로 성별로 그것까지 한다면 그건 아닌 것 같고 쓰는 사람이 목적을 쓸 겁니다. 그러면 주택 매입 아니면 가계자금 아니면 주식 매입 이렇게 쓰는데 그 부분을 또 정확하게 얼마나 아느냐 하지만 일단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이 아실 것 같으면 원장님한테 한번 좀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증거 상황에 대한 인식은 당연히 의원님과 똑같습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우려를 하니까 계속 가계부채를 안정화시키겠다는 말씀을 이제 드렸던 거고, 다만 이게 이제 변명 같지만 우리가 어제도 금융당국에 있는 지주회장님한테 코로나 나가야 됩니다, 6개월 연장합니다 하고 그 페이퍼 마지막에 가계대출은 가계부채는 줄여야 됩니다라고 같은 페이퍼 두 가지를 동시에 제가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는 돈 좀 내보내 주십시오, 제발 좀 돈이 좀 나가게 해주시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가계대출은 증가되면 안 됩니다라는 말하는 저 입장도 상당히 염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다 보니까 좀 일시적으로 좀 올라간 거고, 그렇다고 지금 와서 가계대출을 예를 들어서 19년 같이 5% 이내로 줄이자라고 하면은 돈에 꼬리표가 안 달린 거기 때문에 그 가계대출이 코로나의 소상공인이 어려워서 빌리는 건지 부동산 자금을 빌리는 건지 주식 자금인지 빌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작년하고 금년은 일단은 좀 넘어가고 그 대신 장기적인 시야에서 우리가 8%에서 5% 가는 방향을 하지 않겠냐라고 했던 거지, 상황 인식이 아니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가고, 가계대출의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으면은 그게 뭐 예를 들어서 GDP의 500%가 돼 자기가 능력 범위 내에서 보려고 GDP를 본 이유는 능력 범위 내냐 아니냐를 보려고 GDP를 본 거니까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 받으면 되겠다. 그 능력 범위라는 게 DSR 정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DSR 정책을 좀 더 넓히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저희가 처음에 1, 4분기에 발표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저희가 2월 말 3월 초에는 획기적인 것이 여쭙지만입니다만은 그런 방향에서 금융이랑 금감원이 뭐 서로 생각이 다른 건 아닙니다. 같이 협의해서 가계대출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으로 만들겠다, 내놓겠다. 그렇지만 하여간 분명한 거는 한쪽에서는 하루는 코로나 돈 내라고 하루는 가계대출 줄이라는 건 안 되고 종합적인 시야에서 봐달라라는 말씀만 제가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이제 위원장님께서 뭐 잘 말씀해 주셨는데,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부채 문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일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 권역별로 하고 있고 금융기관별로도 물론 하고 있고 가계부채 종류별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여서 아마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그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촘촘하게 이 가계부채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이슈가 된 게 돈이 그러면 대출로 나가는데 그게 생활자금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 투기성 자금, 영끌, 뭐 비투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쪽을 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은행에서 나가는 신용대출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영끌, 비투 이런 쪽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좀 저희가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조금 이렇게 옥죄는 쪽으로 저희가 자꾸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주담대 자체보다는, 주담대는 이제 그간의 총량 규제 때문에 어느 정도는 문제가 조금은 진정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는데, 그 영끌 비투 이런 거는 뭐 월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뭐 이런 걸 세게 규제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과정에서 생활자금으로 흘러가는 돈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2금융권 쪽은 이 생활자금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고요. 은행권 쪽이 오히려 영끌 비투 쪽으로 좀 가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는가 말씀하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총량 규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게 위기를 촉발하는 것 같은 문제는 조금 수그러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많이 쌓이면 부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가 부채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위축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저희가 굉장히 걱정을 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DSR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금융위하고 저희가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인 개념은 부채를 빌릴 때 개인의 상환 능력하고 연결시켜야 된다. 근데 다만 이걸 이제 우리 지금 상황에서 급격하게 이걸 연결시키려다 보면 충격도 있고 어려운 점이 많을 테니까, 특히 이제
그 저소득층하고 생활자금 그런 쪽에서 이거를 좀 천천히 유연하게 연결시키는 방법을 찾아서 이 가계부채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연착륙시키는 그런 기조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이제 했던 뭐 GDP의 그 성장률하고 얼추 비슷하게 가는 그런 거를 목표 같은 걸로 설정을 해서 맞춰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장기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